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준 남자. 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갖고 왔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보복주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보복주차가 최근에 인터넷상에 언론사내에서 중고자동차 거래 사이트 커뮤니티에서는 한 번씩 이런 보복주차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안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네. 둘 다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제 확정된 사안에 가지고 얘기를 하고자 해요. 첫 번째 사례예요. A가 주차를 하려고 봤는데 자기가 매번 항상 주차하는 그 앞뒤에 다른 공사 차량이 주차가 됐었어요. 네네. 일반 주차선을 끊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 가쪽에 일직선으로 주차하는 형태가 있잖아요. 네네, 많죠. 거기서 공사 차량이 하나가 자기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이 받아서 포크레인 차량 근처에다가 밀접하게 자기 차량을 주차를 해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 차는 못 빠져나오겠죠. 네네. 사방으로 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형사 사건이 됐는 사안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차 공간을 확보해 있는 집주인하고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하고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이 차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열받아서 주차장을 집에 갖고 있으신 분 주차문이죠. 네네. 주차문 앞에 차량을 해버렸어요. 네. 자, 두 가지 경우예요. 케이스를 이제 아시겠죠? 어떤 경우지? 네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형사상 처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형사상 처벌이 A가 처벌을 받는 네네, 거니까 그렇죠. A. 포크레인 앞에다가 이제 주차를 했는 사람이 과연 형사상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A는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포크레인이 주차한 장소가 A 자리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그냥 남들 다 쓰는 건데 본인이 늘 쓰던 자리에 포크레인이 했다고 한 거니까 그건 A의 보복성이 입증이 되는 것 같아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사례의 경우에 이 사람 차량 운전자는 과연 처분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주차장 안에는 차량은 없었어요. 참고로. 네. 주차장 입구 앞에는 그 땅은 집주인분의 소유 땅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정확히 지금 알 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집주인분의 땅이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주차장 입구가 집주인분 소유의 땅이 아니면 그분은 그냥 뭐 주차할 수 있는 곳에 한 거니까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다 본질적으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복 주차죄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형법상. 저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운전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복 주차라는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습니다. 보복 운전과 관련해서 형사처벌 규정이 들어왔다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따로 별도 조항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히는 난폭 운전이라 그래요. 보복 운전보다는 난폭 운전 형태로 돼 있어서 보복 운전과 관련해서 보복 주차와 관련한 형사상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는 형사상 처벌이 됐을까 하는 점에서 PD님이 말씀하신 정답은 맞습니다. 와. 네, 오고요. 네. 두 번째 사례는 아까 PD님이 처벌할 수 없다. 주차 공간이 혹여나 앞에 이제 그 사람 집주인 소유라면은 처벌할 수 있다. 네네. 라고 했는데 일단 요 사안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X. 각각 사안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할게요. 네네. 첫 번째 사례는 형사처벌되는 이유는 바로 재물손괴예요. 지금 형법상에 재물손괴죄가 따로 있거든요. 네. 이제 재물의 효용을 했는 경우에 재물손괴죄로 처벌받는데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앞에 있는 카메라를 야 카메라가 깨져버렸다 하면 이게 대표적인 재물손괴죠. 네. 차량에 관해서 손해를 가한다거나 뭐 이 손괴가 결국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가하는 행위거든요. 부서지거나 훼손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 경우에 있어서 형사상 처벌이 되는 게 재물손괴죄예요. 근데 아까 그 사안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반대로 생각했을 때 포크레인이 뭔가 다치거나 뭔가 부서지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주차를 해서 포크레인 못 움직이게끔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복주차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재물손괴죄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포크레인 못 움직이게 만들음으로 인해서 포크레인에서 기능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재물손괴가 된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죠? 네네.
그래서 이 경우는 재물손괴가 된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네.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 주차장 입구 앞에 이제 차량을 놔두는 경우죠. 네. 이 경우에 있어서 안에 차량이 없는 경우에 주차를 했는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일단은 죄명은 강요죄예요. 정하기는 강요죄에 해당되느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강요죄라는 것은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데 협박이나 폭행을 해가지고 사람이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PD님한테 막 인상 쓰면서 이러고, 우리 PD님 오늘 지금 촬영하기도 싫은데 우리 촬영 다 줬고 놀러 갑시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가 PD님은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촬영을 못하고 저하고 같이 막 놀러 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강요죄가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끔, 물론 이제 더 놀고 싶겠죠, 피디님은. 네. 그래서 땡큐 할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만약 일을 하셔야 된다는 입장이시라면은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당한 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이제 강요죄가, 저의 이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강요죄라는데, 주차장 앞에서 이제 차량을 맞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법원은 판단했는 근거가 단순히 차량을 주차장 앞에 놔둔다 해가지고 이게 네.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어떠한 행위를 하도록끔 했는 것이 아니라서 이 경우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람 경우에 무죄를 선고해버렸어요. 이 경우에는 자차니까 포크레인처럼 특별한 목적이 있는 차량이 아니니까 재물손괴로도 처벌을 못 받는 건가요? 근데 이 판례가 좀 약간 저는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네. 바로 재물손괴죄로는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점이에요. 결국에는 이거는 검찰의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검찰에서는 결국에 기소를 예비적이라도 이제 재물손괴로 올렸다라면은 그럼 이 경우에는 아마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대법원 판례를 다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안에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럼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 판례인 것 같아요. 판례를 좀 읽어보면은, 그래서 만약에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강요죄를 처벌하지 못하지만 차량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차장 문 자체를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차량이 있으면서. 그렇죠. 이 경우에는 가면은 아까 앞에 말했던 포크레인하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우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판례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에서 별도로 예비적으로 재물손괴를 기소를 했거나 하진 않았어요. 따로 재물손괴에 관해서는 법리를 판단하지 않았고요. 강요죄 부분만 이제 판단이 이루어졌는데, 이 강요죄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이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재밌는 판례예요. 그래서 네. 보복주차 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자 오늘 얘기 드렸습니다. 네. 오늘 보복주차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리를 좀 하자면은 결국에는 차량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행위, 이 경우는 사실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보통 황제 주차에 관해서 보복주차를 하신 경우 사실상 이 경우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 꼭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보다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파트 차단기 앞에다 주차해놓고 가신 분이 있으셨어요. 열받는다고. 경비원하고 집에 붙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차단기 앞에다 주차해버리고 가버리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심지어는 좀 더 넓게 보자면은 강요죄 여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 주차장 문 앞에 막아는 차량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은 주차장 안에 차가 있는 경우에 강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판례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이 경우에는 주차장 차단기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안에 차량들이 못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러면은 강요죄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다.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은 보복주차하시면 재물손괴로 처벌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며, 궁금하신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상의에게 상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